예제 6장의 필수 예제 6-1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경북대. 여기서는 이 단원에서 경북대 문제 좀 많은데, 뭐, 거기 예제 문제라든지 학습과제에서는 이제 또 다른 학교 응용 문제들이 있을 거야. 자, 경북대 2016년도 수시 기출문제 38페이지 문제를 기준으로 한번 필수 예제 6-1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시문. 하나의 제시문으로 되어 있는데 좀 길어요. 자, 수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는 한 개이다. 원자과 전자는 한 개이다. 두 개의 수소 원잔의 전자 배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할 때는, 즉 수소 분자가 될 때는 각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한 개씩 내놓고 그 전자쌍을 공유하여 수소의 공결합력이라고 있네요. 단일 결합을 형성한다. 자, 16적인 산소, 물 분자 예를 얘기하려고 그러지. 16적인 산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6개이므로 두 개의 전자를 얻으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여 안정해진다. 자, 구조식을 만들거나 할 때 루이스 전자조식 배치라든지 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죠. 따라서 산소 원자는 다른 산소 원자와 두 개의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이중결합의 결합력은 단일결합보다 결합력이 더 강하다. 자, 그리고 이제 삼중결합. 결합력은 이제 결합수가 많을수록 더 결합력이 강하다는 것 뭐 알아두시면 되겠죠. H2O에서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한 개의 산소 원자가 서로의 전자를 공유하면 산소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안정한 물 분자를 이루게 되고, 전기 음성도는 HCNO 순으로 커지게 된다. 뭐 예전 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문제에서는 뭐 표를 다 주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중요 원소들에 대한 것만 여기서는 주고서 있습니다. HC의 전기 음성도 차이는, 탄소와 수소의 전기 음성 차이는 비교적 작다. 그래서 물 분자에서 공유 전자쌍이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산소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물 분자는 극성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극성 분자에서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는 원자는 전자를 얻기 쉽고, 이 물 분자의 극성에 관한 설명을 좀 해주고서 있고요. 극성 분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는 원자는 전자를 얻기 쉽고,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는 원자는 전자를 잃기가 쉽다. 자, 수소 원자 4개와 탄소 원자 1개가 결합한 메테인, CH4 4면체 구조에서는 메테인은 4면체 구조가 아니므로 무극성 분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쌍자 모멘트의 합성에 의해서 그 합성값이 0이 되어지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잘 섞이고, 이거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뭐 워낙 많이 다뤄봤던 내용들이지, 내용상의 것들은. 그치? 자,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잘 섞이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끼리 잘 섞인다. 예전에는 그 논술 문제 나올 때 수능 문제에서는 사실 물 분자에 관한 것들이 한두 개 정도 뭐 이렇게 나오고 마는데, 논술 문제에서는 이 물 분자 관련한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 초창기 논술 문제에서는, 화학 논술 문제에서는. 뻔한 내용들 가지고서 그걸 이제 다양하게 바꿔서 내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서는 물 분자의 극성 자체만을 이용하는 뭐 논술 문제는 많지는 않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극성 분자로서 대표적인 물질이다 보니까는 이처럼 어떤 제시문이라든지 논제 곳곳에서 이제 간혹 가끔씩 이렇게 등장해서 보조적인 요소로도 나타나니까 한 번쯤 잘 봐둡시다. 또한 물은 전기 분해를 통하여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분해될 수 있다. 자, 전기 분해할 때 마이너스 기에서는 수소기체, 플러스 기에서는 산소기체가 발생한다. 자, 이로써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된 고온결합 물질은 전자가 관여한 물질임을 알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이해해두자. 자, 산소 분자와 질소 분자는 공기의 약 99%를 차지하며 질소는 15족 원소이다. 가장 안정한 상태의 산소 분자와 질소 분자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라. 가장 안정한 상태의 산소 분자와 질소 분자라는 건 뭐 얘기했어? 그냥 O2, N2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옥텟 규칙이 완전히 만족되어진 상태가 안정된 상태이고, 그쵸? 그 옥텟 규칙이 만족하도록 배열되기 위해서 여기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이제 결합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란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고 산소 분자와 질소 분자의 결합 세기를 제시문에 근거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이거 너무 쉽죠? 그치? 딱 이제 중하위권에 뭐 혹은 논술 문제에서 이제 그 기초문항 1번 문항으로 딱 나온 거예요. 산소 분자와 질소 분자의 결합의 세기를 제시문에 근거해 비교 설명하시오. 뭐 산소 분자 사이에서는 무슨 결합? 이중 결합이 있으면 되고, 그치? 그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해주고, 질소 분자의 경우는 어때? 삼중 결합이죠? 그치? 그래서 삼중 결합의 루이스 전자점식이 나타내면 되고, 그 다음에 결합의 세기는 제시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이중 결합보다 삼중 결합이 어떻다? 결합 세기가 더? 이중 결합보다 삼중 결합이 결합 세기가 더 크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대로 인용해서 그거 정리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래서 뭐 제시문은 좀 길게 늘어졌지만 문제는 매우 간단한 내용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고, 기본 배경 설정 확인하는 이런 문제들도 출제돼. 이것도 실제로
그 실제로 이제 논술 문제 출제되는 문제들이고, 지금 아마 이게 아까 전에 모의논술 문제였었지, 이게. 그치? 수시 기출문제네. 기출문제에서도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로 나오기도 하니까 단순한 지식들의 확인 정도. 대신에 이제 제시문상에서의 어떤 근거들을 확실하게 들어서 이것도 설명을 해줘야겠죠. 자, 가에 의해서 뭐? 아니, 문제가 너무 쉬워요.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니? 아니요? 아, 왜? 일단 기분은 좋잖아. 잘 풀렸으니까. 그치?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은데, 기가 침침 이런 쉬운 문제들도 꼭 그렇지 않냐? 딱 쉬운 거 풀고 나서, 수능 문제면 번호만 딱 찍으면 되니까, 번호 맞으면 끝나잖아. 그쵸? 근데 논술 문제는 쉬운 문제라고 그래서 딱 쓰고 나면, 아, 이거 너무 쉬운데? 그러고 항상 뭔가 찜찜한 게 남어. 왜냐면 뭔가 써야 되니까 그래. 써야 되니까. 뭘 더 써야 되는데 뭘 빠뜨린 게 없나? 더 쓸 수 있는 게 뭐 없나? 내가 뭘 안 쓴 것 같은데, 아, 다른 애들은 더 많이 썼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거든, 이런 문제 보면. 논술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 골치 아파, 오히려. 별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시문 가라든지 제시문의 내용들을 갖다가 여기서 뭐 제시문 따로 가나 구별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제시문에 의해서 16쪽인 산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 개수가 6개이고 이 중에 각각 2개를 공결합에 사용한다. 즉 2개의 전자쌍을 공유하여 이중결합을 갖는 공결합 물질 O2를 형성한다. 자, 뭐가 다른지 알겠어? 우리 처음에 딱 생각하기에 이 산소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렇지? 요거 그려놓으면 끝날 것 같다. 요거 그려놓으면 끝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질소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끝나겠다. 그리고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제시문에서 결합력 3개 나와 있으니까 그거 얘기 언급하면 끝나겠다. 그렇겠지만 실제로 답안은 굉장히 길지. 뭔지 모르게 말이. 그치?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답안인데 만약 이렇게 쓰여있는 답안과 이거 그림 하나 그려놓고 제시문 딸랑 이용해가지고 답안 쓴 거하고 비교를 해봐. 뭔가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논술 문제들은. 수능 문제처럼 똑같이 1번이면 1번 딱 써서 맞다 틀리다 딱 하는 문제들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런 이제 미묘한 차들이 실제로 시험 점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간단한 문제라도 간단한 문제일수록 그거에 대한 원리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그걸 쏟아부어서 거기다가 서술한다고 생각하고, 항상 아주 간단한 그 과학 논술 문제라 하더라도 답안 작성하는데 시간은, 문제 푸는데 짧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안 작성하는데 최소 소문항 하나당 3분에서 5분은 잡고 쓴다고, 읽고 쓴다고 생각하고 답안에 시간 투자를 할 생각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후딱 쓰고 넘어가고 다른 거 먼저 빨리 풀겠다.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가져서는 좀 곤란한 경우들이야. 알았지? 그 요령이라면 요령입니다. 즉 2개의 전자쌍을 공유해 이중결합해서 고온결합 물질 O2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그 결합의 원리에 관한 것까지 다 설명해버렸지, 그치? 그리고 결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의 문제의 제시문에 의해서 이제 이번엔 질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삼중결합이 형성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유들을 갖다가 설명하게 되고, 옥텟 규칙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옥텟 규칙에서 삼중결합이 형성되어지는 이유를 얘네들이 각각의 족수까지도 이야기해가지고 비공유 전자쌍들이 어떤 비공유 전자쌍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얘기까지 여기 사실 더 들어가야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5개이고 이 중에 3개를 공유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며 결합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삼중결합을 형성하여 그림과 같은 루이스 전자정식을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치? 간단하지만 이런 점들은 좀 주의하면서 해야 될 거야. 자, 그래서 가에서 이중결합의 세기와 삼중결합 세기가, 이거는 뭐 제시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제시문에서 이중결합의 세기가 삼중결합의 세기보다 약하다고 했으므로 이중결합을 갖는 O2의 결합력은 삼중결합을 갖는 N2의 결합력. 이거는 뭐 제시문 외에 다른 거 쓸 건 없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뭐 간단한 문제지만 이런 문제들도 있다는 거 한번 위로 삼아서 이렇게 한번 받으시고, 다만 이런 간단한 문제라도 그것에 대한 판단의 원리라든지 그림 그리라, 아까 전에 루이스 전자정식 그리라고 그랬잖아. 근데 루이스 전자정식 그려서 달랑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이 왜 그렇게 그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근데 학교마다 좀 달라. 과학논술 문제가 건대도 이런 문제 자주 사용하거든. 건국대. 건국대도 보면은 어떤 구조물에 대한 식을 갖다가 단순 제시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있는데, 건대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제시하는 판단 기준이라든지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판단 기준이라든지 예시 답안들을 보게 되면 건대는 다른 설명 없이 그 그림만 그려도 점수를 다 부여해요. 그림만 맞으면. 즉 맞고 틀리고의 방식으로 채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 근데 이제 타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교, 경희대라든지 뭐 다른 학교들의 이제 예시 답안이라든지 평가 기준들을 보게 되면 그림 외에도 그거에 대한 설명에 대한 충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가 요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고 뭔가 루이스 전자축이나 구조식을 그리라고 하더라도 구조식이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서술 정도는 항상 덧붙여서 쓸 수 있도록 아예 마음속에 생각해두고 이런 문제들을 접하세요. 아시겠죠? 네.